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셀바이오텍 대표이사 최승호라고 합니다. NK세포를 배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NK세포의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NK세포의 순도가 원래는 아까도 정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7에서 한 30%가 NK세포의 정상 수치라고 한다면 대개는 이제 한 10% 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T세포라든가 B세포라든가 이제 이런 뭐 다른 세포들이 있겠죠.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그런 그 NK세포의 수치만 우리가 과연 이제 90% 이상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통은 이제 암세포 1g의 그 숫자를 따져보면 한 10억 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세포를 이제 NK가 공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이게 유효하냐, 이제 이런 뭐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20억 셀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 치료의 유효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진입장벽이 좀 일본 같은 경우가 한국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딱 수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지만,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거를 현재까지는 임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자들한테 직접 시술하는 거는 이제 임상으로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유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계속 실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이제 NK 세포의 농도가 이제 그 퓨리티, 그 이제 순도라고 얘기하죠. 순도가 이제 한 9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로는 이제 NK 세포가 이제 한 40억 셀 이상 또는 이제 한 80억 셀 이 정도 되는 그 수치.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달을 해야 이제 이게 어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뭐 이걸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1세대 치료, 2세대 치료 또는 3세대 아까 그 관문 치료제까지 다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백혈병이다 하면은 이제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항암제도 쓰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재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 치료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때만 NK 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이제 허가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승인 기준이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뭐냐면 현재 한국에서의 NK 세포의 이제 승인, 이제 임상 승인의 기준은 뭐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까지 해서 실패한 경우, 그럴 경우에 마지막 NK 세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뭐 수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나 또는 다른 뭐 항암 치료나 또는 표적 치료, 그 다음에 또는 관문 치료, 여기를 쓰질 못하고 NK 세포 단독에 이제 투여만 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둘 다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면역 상태가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은 NK 세포를 써서 면역 상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치료를 다시 넣어서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 훨씬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그 NK 치료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잘 찾아서 정말로 이제 그런 치료 효과가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뭐 세포의 퓨리티가 정말 뭐 한 95% 이상 되고, 그 다음에 NK 세포의 수치가 한 적어도 한 50억 셀, 60억 셀 이 정도 되는 의료기관을 가서 잘 치료를 받고 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 한 방송 내용을 보면 골수 이식을 해도 효과가 없는 악성 혈액암 환자들을 가족의 면역 세포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방송국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잠깐 뽑아왔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액암을 얘기하는 거죠. 급성 혈액암 환자 41명에게 면역세포의 자의 생존율이 35%로 7배나 높아.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기로 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골수 이식이 이제 마지막 치료가 되는데, 그 골수 이식을 해도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NK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 효과, 그러니까 완치 효과를 올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그런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를 동시에 하고 동시에 이제 면역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기존의 치료를 병합요법을 했을 경우에 완치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이거를 승인받아서 단독으로 이거를 임상시험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허용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한이 없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NK 세포를 투여하지 않은 군보다는 투여한 군에서 7배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는데 혈액암에 대해서는 이제 NK 세포 치료율이 이제 굉장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레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그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치가 된 케이스가 6명 중에 2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6명 중에 또 다른 2명은 이제 그런 부분적인 관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세포를 투여했을 경우에 약 6분의 4가 이제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완치도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병의 진행을 상당 부분 늦추는 걸로 생존 기간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유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겼는데 그 옵션이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옵션을 정부 승인하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그 허용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어떠한 치료제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NK 세포가 투여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점이 좀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 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NK 세포에 대한 어느 정도 배양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허가권을 받아서 직접 환자한테 치료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그 한국에서 이런 그 암 환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뭐 러시아나 또는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일본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치료제를 이제 2년 전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했지만 이제 환자들한테 이거를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한 그런 그 제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제한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이 된다면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진짜 일본까지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많은 환자들 또는 이제 외국의 환자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